안녕하십니까. 기능학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댓글 리뷰하고 제가 우유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좀 많이 갈리죠.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분들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레커멘드 하는 건데, 크게 기본적인 구별을 좀 하신 다음에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유를 못 먹게 하는 이유 자체가 우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젖을 짜서 나오는 게 우유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가진 다음에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모유가 나오듯이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젖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젖소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면 계속 얘를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젖을 짜야 되니까, 말은 안 한다고 하겠지만 계속 젖을 짠다고 젖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뭐 보통은 이제 출산 후에 그 송아지를 먹이기 위해서 젖을 짤 건데, 그런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유가 잘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호르몬들을 쓰지 않을까, 뭐 제 뇌피셜인데요. 그리고 자꾸 물리다 보면은 엄마들도 애가 하나 키우는 애기를 젖을 물려도 젖꼭지가 상해서 피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하다못해 거의 매일매일 그걸 착즙을 해서 짜다 보면은 거기가 균열이 생기고 염증이 안 생기겠냐고요. 깨끗하게 씻어도 거기가 상처가 나고 균이 자랄 건데, 결국에는 이제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젖을 만드는 과정에서 먹을 걸 먹어야지 젖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의 소들은 GMO 사료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합 사료를 먹겠죠. 그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돌려서 이런 것들이 해결된 우유라면은 먹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그냥 방목해서 키워요. 그래가지고 전혀 사료를 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방목해서 자연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새끼를 놓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젖이 나올 때만 젖을 짜서 만들면은 훨씬 더 자연적으로 이렇게 인공 호르몬을 쓰지 않고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먹이를 자연을 방사하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우리가 GMO 사료나 이런 거 주지 않고 그냥 산에 풀을 뜯어 먹으니까, 풀 자체 내 오메가3하고 6의 비율이 1대1이니까 얘를 먹어서 만들어낸 우유나 젖도 좋겠죠, 비율이. 건강한 우유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만 우리가 제대로 구할 수만 있다면은, 만약에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능의학 검사를 해보면은 검사상에서 그냥 유단백 자체에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 후에 그런 분들이 나오면은 우유든 계란이든 아무리 좋은 계란이라도 저는 못 먹게 하는 편이고, 그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서 선택을 할 때는 좋은 계란, 좋은 우유를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댓글과 함께 같이 이제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제가 우유를 못 먹게 하는 이유 두 번째를 올렸을 때 댓글을 많이 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예를 들게요. 러브버드라신 분인데, 밥보다 우유가 좋은데 라고 우유를 달아주셨는데,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능하면 양질의 우유, 좋은 우유를 드시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는 좀 가공을 좀 시켜서 멸균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우유 중에서 하나를 추천해 드릴 건데, 이게 호주에서 방목해서 키운 하비프레쉬 우유입니다. 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육고기 같은 경우에 호주의 와우미트를 제가 추천해 드렸죠. 거기도 항생제 쓰지 않고 호르몬제 쓰지 않고 첨가물 없고 GMO 사료 먹이지 않고, 그러면서 자연 방사에서 키웠다는데, 거기서 키워서 나오는 젖소에 젖을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얘는 이제 완전히 멸균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 우유 먹고자 한다면은 이 우유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할 우유는 산양유예요. 이게 보시면은 제 닥터덕.kr에 가셔도 있을 건데, 이 산양유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여기도 역시 프랑스 지역에서 자연 상태에서 사냥을 방목해서 풀을 뜯어먹고 자라는 사냥 중에서 새끼를 놓거나 이럴 때 그 어미 사냥에서 나오는 우유를 짜가지고 이걸 이제 보통 이렇게 파우더식으로 만들거든요. 대부분의 분유 스타일로 만드는 것들은 탈지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탈지라는 게 지방질을 없애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탈취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먹는 방법이 제가 이 텀블러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아마 추가 옵션으로 이제 구할 수 있을 건데 90ml당 이걸 3컵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태워서 먹는 거죠.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흔들으면 다 이게 녹아내리겠죠. 이게 온도는 60도 이하로 꼭 유지하라고 권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영양소 파괴 때문에 60도 이하로 온도를 미지근한 물에다가 녹여서 인공적으로 단맛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분유 스타일로 타 먹었을 때는 그냥 이것만 타도 되게 달았는데 얘는 그렇게 단맛은 없어요. 분유 자체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얘기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환경 오염이 되지 않은 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자란 사냥에서 나온 분유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도 믿을만한 회사고 하니까 혹시라도 정말 우유를 먹고 싶다면은 건강한 우유를 원하신다면은 자녀들한테 알러지가 없고 아토피도 없고 그런 아이들한테 좋은 우유를 주고 싶다면은 저라면은 이 사냥우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유가 냄새가 나니까 고양이가 와서 지금 냄새를 맡네요. 그냥 심플한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일단은 권하는 겁니다. 자가 면역이 있거나 알러지가 심하거나 하는 분들은 꼭 검사 후에 유단백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드시든지 결정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두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캠트레일이라는 분이 올리셨는데요. 고지혈증 약물 부작용 편에 올리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스타틴 복용 7, 8년 먹고 근육통이 심하고 온몸이 아팠는데 그 뒤로 스타틴 부작용을 알게 된 후 끊고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C, D를 먹고 좋아졌는데 2달 전 동네 의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132가 나왔는데 약을 권해서 거부했더니 면박을 주더군요. 황당하죠. 콜레스테롤이 130이면 많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이 132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면은 먹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기능의학 병원 가서 어느 병원인지 말씀 안 하셨는데 혈액 검사하고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167로 나왔는데 스타틴을 권유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167까지 나오더라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할 때는 우리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은 기본적인 원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어딘가에 필요한 곳이 많으면은 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132에서 167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어딘가에 콜레스테롤 요구량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면 두 번째, 식단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그 두 가지를 체크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몇 가지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대안 제시를 안 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계속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요. 2달 만에 몸무게 7kg가 빠졌는데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간 것은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신 거잖아요. 몸무게가 빠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방도 빠지고 다 빠졌으니까 몸이 좀 더 좋아졌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게 되죠. 착각이 아니고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근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 필요한 요구량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요. 그것도 주로 간에서 만들죠. 검사 결과지만 불러주고 대안은 없으니 빈손으로 오는 내내 뭐가 잘못된 건지 아직도 얼떨떨해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진짜 바른 기능의학자인지는 솔직히 의문이 좀 가고요. 옳지 않은 지금 상태입니다. 오히려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이런 분들한테 더 콜레스테롤 더 먹입니다. 저는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뭐 MCT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침에 계란에서 나온 계란 노른자를 하루에 2개씩까지 먹이기도 하고요. 또는 와우밑에서 나온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그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얘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양질의 콜레스테롤을 넣어주면은 우리 몸에 요구량이 필요한 곳들이 양질의 콜레스테롤 채워지고 나면은 피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간에서 만드는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몸으로 테스트 해보면 되죠. 그래서 좋은 계란, 꼭 1번 계란이어야 됩니다. 끝번호가. 그 계란도 먹고 와우 밑에서 나오는 부채살을 매일매일 하나씩 구워서 먹어보세요. 그럼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그게 소고기고 계란인데 이걸 여러 번 먹으면은 당연히 콜레스테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검사해 보면은 요구량이 떨어지면서 얘가 나중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단기간 먹자마자 쟀을 때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됐을 때 검사했을 때는 요구량이 줄어들면서 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스타틴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약물을 먹으라고 했을 때 먹을 사람은 없겠죠. 지금 저희 병원에도 지금 그 스타틴 부작용 때문에 오신 분이 꽤 많아요. 답답하죠. 그걸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약을 주는 건지 좀 답답한 면이 있긴 한데, 제가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이제 하는 일은 약을 끊게 하는 거죠. 드시던 약을 끊고 가능하면 양질의 좋은 식단으로 바꾸시고 필요한 영양소, 부족해진 영양소가 있으면 넣어드리고,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다 많이 좋아지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우유를 제가 왜 못 먹게 하는지, 먹게 된다면 어떤 우유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정리하는 시간과 또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오는데요. 이제 여름을 재촉하는 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우기가 올 것 같은데, 저는 비를 되게 좋아해서 비 오는 날이 더 기분이 더 좋아요. 맑고 쨍한 날보다. 여러분들도 뭐 기분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